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매주 월요일 날이면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이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 2%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하락폭이 더 훨씬 크네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드디어 이제 터질 게 터졌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는 확실한 대선 자금, 그러니까 김용희한테 8억 5천여만 원을 유동규가 줬다. 이게 이제 사실상의 이제 경선 자금이 뭐 곧 대선 자금 아니겠습니까? 요거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김용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게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더 큰 돈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김용은 이제 8.5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려 한 25억 원 정도가 지금 어디론가 들어갔는데, 이 돈이 이재명의 대선 캠프로 들어갔을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럼 무슨 돈이냐? 이게 바로 라임 펀드 사태, 김봉현이 라임 사태의 이 펀드 자금이 바로 이재명 캠프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요한 뉴스가 오늘 처음으로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저 민주당 이재명 측에서는 당연히 부인하죠. 아니 뭐 이재명이가 뭐 인정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측에다가 물어봤더니 조선일보에서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대응할 가치가 없는지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틀림없이 대응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변호사 사야 돼요. 변호사 사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에는요, 대선 자금 의혹 사건이 아닌가.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라임 사건에 지금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 범인 중에 하나인 여러분들께도 뭐 여러 차례 이미 보도에 대해서 다 아시죠? 예, 김용홍 메트로폴리탄 이 대표,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2019년도에 수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정보가 샌 것이죠. 이 정보 새는데도 이거 추미애가 영향을 준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추미애가 라임 펀드 사기에 여권 실세들이 한 20여 명이 들어있다, 이 명단까지 검찰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금융증권 범죄수사단을 아예 해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 사람이 도망간 거 아니냐,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간 이 회사 메트로폴리탄의 라임펀드에서 무려, 그러니까 라임펀드에서 메트로폴리탄에 3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투자된 300억 중에서 한 25억 정도가 민주당 인사한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이 언론에는요, 익명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거 뭐 익명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뭐 다 나와요. 아니 한자만, 포털 사이트 한자만 치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보니까 장영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좁쌀 이 협동조합 회장이고,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금융혁신의 집행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기본경제특위 위원장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죄송합니다. 메트로폴리탄이 이영홍이 아니라 김영홍입니다. 김영홍. 뭐 하도 이름도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 돈들이 바로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뭐 기본자 들어가는 거, 이재명이 아주 특허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위원장으로 들어갔고, 아니 이런 문제아가 어떻게 금융혁신위원장을 합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이런 인간들이 지금 이재명 주변에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아니 그러고 뭐 언론에 우선 조선일보 단독 보는데, 민주평화광장 산하의 금융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 했다. 요거 네이버 딱 치면요, 사진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이걸 뭐 익명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요. 필리핀 카지노가 유명하잖아요. 카지노를 인수했어요. 인수 계약서까지 다 지금 제가 쭉 온갖 거 다 포털 찾아봤더니 계약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 계약서까지도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종관 위원장이 결국은 오늘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취임사 이미 이제 임명받고 나서 언론에, 그리고 또 청문회 석상에서 밝힌 대로 이 공영방송이 노영방송이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재건축하겠다. 그동안에 리모델링 조금씩 해갖고 이게 되겠느냐. 재건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사기 사건, 이 김봉현이가 이 어떤 인물인지는 뭐 여러분들 아시죠? 김봉현이가 이번에 이제 징역 30년형을 1심에서 받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펀드 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펀드 사기 하면 3대 펀드 사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라임 사기, 옵티머스 사기,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사기, 요 세 개가 사기인데 이게 전부 지난 정권의 실세들과 관련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이 거의 유야무야 처리가 됐습니다. 왜 유야무야 처리되느냐? 아니, 수사 인력이 없어요. 수사할 이 조직이 없어요. 왜? 이런 금융 범죄에 관해서는요, 남부지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증권, 이 범죄 수사단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죠, 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이런 이 실세들한테 돈이 건네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로비 리스트가 딱 나오고, 로비 리스트 명목에 국회의원, 민주당 현역 의원들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 이름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한 게 뭡니까? 제1호 조치. 바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확대 편성을 했고, 이 확대 편성을 해가지고 3대 펀드 사건, 사기 사건을 전반적으로 지금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씩 둘씩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앞으로요, 이 펀드 사기 사건이 이제 고구마 덩굴처럼 그 문재인 정권 실세들, 이게 전부 다 저는 이제 훑어져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라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라임이 투자한 5개 회사에서 총 2천억 규모의 횡령 혐의를 적발했어요. 지금 우선 금감원에서 검사를 했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 중단 직전에 다른 펀드 자금을 동원해서까지 유력 고객, 예를 들어서 김상희 민주당 사선 의원,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방송에도 이 내용을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상희는 방방 뜨고 있죠. 아니라고. 예. 거짓말이 강하면 강할수록 긍정이다. 예. 그 다음에 옵티머스 펀드. 그래서 옵티머스의 회사 돈을 투자한 대가로 공공기관 간부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자녀에게는 관계사 급여를 지급한 이런 비리가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옵티머스 자금이 투자된 SPC 임원이 또 자금을 횡령했어요. 그리고 디스커버리, 이거는 뭐 이 장하성의 동생 장하원, 이거 한 2천억 정도 사기, 이게 전부 다 제대로 이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3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제는 완전 전면 재수사 제도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큰 흐름을 아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은 바로 뭐냐? 이게 뭡니까? 라임 주범, 김봉현, 이 자금이 25억 원인데 25억 원이 민주당 관련 인사 누구냐? 하나는요, 이 장모 씨라고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다른 하나는요, 전모 씨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모 씨는, 이 후원회장을,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후원회장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펀드 흐름, 자금의 흐름도 요걸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라임 펀드의 스타모빌리티의 김봉현 회장이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기 사건 1조 5천억. 야, 1조 5천억? 저는 뭐 머릿속에 그려볼 수도 없네요. 요래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문제의 돈은 어디냐? 이 라임 펀드가요, 3,500억 원을 사모 사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이 메트로폴리탄의 이 회장이 누구냐면요, 김영홍이에요. 김영홍인데, 이 김영홍이는요, 2019년대 수사가 착수되기 직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적색 수배령이 인터폴을 통해서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적색은요, 여러분들 뭐 적색, 신호등도 적색이 뭐 제일 세잖아요. 건너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달리지 말라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 경찰의 이 수배령 중에서 제일 센 게 적색 수배령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권 무효화 조치도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 검찰 보도를 보면은 아예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 국가, 예를 들어서 이 쌍방울의 김성태가 지금 숨어 있었던 베트남,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아예 안 잡히고 있는 가장 큰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김영호 메트로폴리탄이고요. 다른 또 한 사람은 누구냐?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입니다. 배상윤은요, 수십억 원의 이 무슨 자금이죠? 세탁, 이 수십억 원을 세탁해갖고 나가서 그야말로 황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KH그룹의 배상윤이가 들어오면 이재명과 관련된 또 다른 비리의 적발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그리고 이 메트로폴리탄 김영호 회장, 요게 지금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트로폴리탄에 라임에서 300억 정도를 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메트로폴리탄 김영호가 이 돈을 빼가지고 뺐어요. 이 돈을 한 20억 원을 여기서 나가 있는 25억 정도가 사업가 말하자면 사업가 장모 씨, 이 사람이 이재명 캠프에 아주 깊숙이 참여를 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장영춘이다 이겁니다. 예,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전부 이게 장모 씨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사람한테 19억 6천만 원이 흘러 들어갔어요. 요게 제가 보기에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돈이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개연성을 우리가 추론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성적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확증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렇다 이거예요. 왜 느낌이 그러냐? 아니, 이 장영준이라는 인간이 이재명 캠프의 2개 조직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입으로 위원장 맞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재작년에 대선에서 돈이 들어가야 될 그 실탄. 그러니까 이 김용도 야 실탄 좀 갖고 와라 한 거 아니에요. 예. 또 누구야 정진사에도 실탄 좀 갖고 와라. 그래갖고 김만배가 돈 안 주려고 하니까 정신이 나갔구만. 예? 돌았구만. 장영준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 이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이 선거법상 위반이 되지 않는 돈을 해야 되는데 이거 검은 돈인 거예요. 이 라인펀드 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결국은 필리핀의 카지노를 인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지노 계약서까지 전부 다 제가 이 포털에 들어가고 전부 뒤져봤더니 계약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의 카지노를 개설해서 연간 수익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한 300억 정도의 연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를 필리핀의 카지노를 만들어가지고 이재명과 대선이 되면 매년 파이프질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쌍방울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라임 이것도 또 키워주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꿈을 꾸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또 5억 3천만 원 또 어디로 갔느냐? 민주당 지역도당 위원장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전모 씨. 이거 해피되면 또 이거 전씨네요. 우리 전씨들은 이거 나쁜 사람 별로 없는데 역시 전씨가 하나 걸렸어요. 이 전씨 이것도 제가 찾아갖고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장모 씨하고 지금 전모 씨한테 도합 25억 정도가 흘러 들어갔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비교적 근데 25억이 아니라 250억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그러고 이미 라인펀드 돈으로 이 불법 자금이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추미애가 이 불법 증권금융 수사단 이거 문 닫아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농후해요. 그래서 추미애도 이 정점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추미애 수사도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한번 데려다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동민이가 들어가 있어요. 기동민이 끝까지 부인하고 있죠. 기동민이한테는 1억 원을 줬고요. 그리고 외제 양복을 사입어라. 200억 원 상당의 양복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비례대표, 동작에 있는 지역 이수진이 아니라 비례 이수진한테는 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김영춘, 전 민주당 의원, 김영춘한테도 500만 원을 줬어요. 왜냐? 김영춘이도 문재인하고 좀 가깝다. 이런 소문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내질른 거예요. 문재인 실세들한테 다 내질렀고, 이거는 이제 초창기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대선 캠프가 움직이면서는 말하자면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해 드린 대로 이 김영홍이라고 하는 메트로폴리탄 회장 경유해서 필리핀 카지노,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한 이 장모 씨한테까지도 흘러 들어갔다. 이게 이제 뭡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모 씨가 누구냐? 자, 여기 제가 이거 어마어마하게 찾았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 뭐죠? 이거 이 화살표가 화면에는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운데 지금 뒤에 보시죠? 뒤에 이 배경을 보시면 민주평화광장 금융혁신위원회 출범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민주평화광장 금융혁신위원회 출범식. 예, 이 금융혁신위원회의 공동 대표가 누구냐? 조정식이에요. 조정식. 조정식 의원. 여러분 아시죠? 당 사무총장도 하고 조정식이가 여기 공동 대표를 맡았는데 조정식 우측으로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이시죠? 예, 조정식은 이제 뭐 우리 같이 이제 검정색 이 옷을 입었고 그 옆에 베이지색인지 뭐 노란색인지 이 베이지색 옷을 입고 이 마스크를 마스크가 약간 진한 회색인 것 같아요. 조정식이는 흰 마스크를 쓴 사람이 조정식. 그 우측으로 이 오른팔을 세게 이렇게 아주 힘 쫙 들고서 화이팅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머리가 조금 이런 걸 뭐 파마했다고 그러나요? 머리를 좀 파마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장영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추정.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이종석 전에 통일부 장관이 서 있어요. 이종석 장관도 이재명 캠프에서 중책을 많이 맡았지 않습니까? 외교안보의 총 캠프 수장을 맡는 등등. 예. 왜냐하면 이종석 장관도 이제 성남 출신이니까 이재명하고 이래저래 많이 연결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장영준이 아닐까? 거의 뭐 저는 100%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느냐? 우선요. 이 장영준이가 이 금융혁신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했어요. 집행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센 자리 아니에요. 이 공동대표 다음으로 센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 집행하는 거니까 이게 사무총장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위상으로 보면 대표 바로 밑에가 집행위원장이니까 대표는 조정식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종석 장관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과 그 다음에 전직 장관이지만 전직 장관하고 그 다음에 현직 의원인 이 대표. 왜냐하면 이종석 장관은 뭐 이 금융혁신위원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직 장관의 그런 그 프로토콜을 감안해서 조정식이 바로 옆에는 안 세우고 그 옆옆에 세운 거예요. 왜? 조정식 바로 옆에는 세컨드니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 배치 수준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장영준 집행위원장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장영식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짐작하시겠지만은 이 금융혁신위원회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혁신위원회 집행위원장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여기를 또 보면은요. 여기를 보면은 이 기본 경제 특위에서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다. 이거는 2022년도 1월 달에 이 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작년 1월이 되네요. 1월 18일 날 출범했는데 이때 이 장영준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경제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본 경제로부터 소외됐던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정책적으로 보장한다. 그래서 경제 혁신을 통해서 국가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문을 직접 낭독을 했습니다. 뭐 기본자 들어가면서 이재명이 특허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 다음에 기본소득, 예, 뭐 기본대출, 온갖 그 기본자 들어가면서 이재명이 이거 포퓰리즘의 극치예요. 예, 이런 집행위원장, 예, 경제특위, 기본경제특위, 아까 금융혁신위원회 여기에서 중책을 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측근이다 이렇게 안 할 수가 없고 이 돈이 결국은 필리핀 카지노 인수 자금으로 들어갔지만은 카지노 인수 자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뭘 했겠습니까? 이 돈 가지고 이재명이 도우려는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작업을 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또 하나 이 전 씨는요 누구냐면 민주당의 지역도당 후원회장을 맡았고 그리고요 21대 총선에서는 강원도에 한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공동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아서 당선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영홍 이 수색이 수색이 아니라 이거 빨리 불러 들어온 거. 요거가 하나의 굉장히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카지노 계약서 하나, 예, 확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필리핀국 세부시 예, 탁탄 소재의 이슬라 카지노, 예, 이슬라 카지노 범인집은 100%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아래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슬라 카지노 법인은 아래의 사람이 본 카지노 사업의 실질적 운영권자이며 수익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오늘 회장 장아무가무게 여권번호 딱딱 이게 장영준이에요. 그래서 이 아슬라 카지노를 이 장영준이가 완전히 이거 CEO 죄송합니다. 정영준.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 계약서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카지노는요, 이 장 위원장, 이 사람에 대한, 이 문제는요, 이미 이 사람도요, 이슬라 리조트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김영옥이를 불러들이는데, 장영준, 이 수사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미요, 이 관계자가 이 김영우 회장을 비롯해서 이슬라 리조트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제 장영준이 포함이죠. 도박 개장죄. 이 도박 개장죄는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범죄. 그 다음에는요, 강제 집행 면탈 때, 이거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재물을 부담해서 채권자를 해하는 죄. 이런 걸로 경에 이미 지금 고발을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발은 언제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고발이 말이죠. 고발이 21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 되겠습니다. 2년 전에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보도를 보면은요. 김영우이가 라임 자금 300억 원을 통해서 이슬라 리조트를 인수할 때 이 장영준이는 카지노 지분 매각 대금으로 김영우로부터 80억 원의 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80억 원 자금을 받았다고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요 80억 원이 정말 카지노만 인수하는 데 썼느냐? 그러니까 카지노 지분 매각 대금으로 이 김 회장을 또 80억 원 받았는데 이 80억 원을 과연 어디다 썼느냐? 요것도 지금 이제 수사의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장 위원장이 주변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냐? 나는 민노총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요. 이슬라 카지노에 투자한 2017년도 11월 달 얘기예요. 2017년 11월에 이슬라 카지노에 투자한 70억 원이 민노총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런 이 고발자 측에서는요. 요런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카지노 운영을 통해서 들어온 수익금들, 이게 일종의 범죄 수익금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 이러한 범죄 수익금, 요게 과연 어디로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수사는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본다면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본 방송은 마치고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이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그러고 또 지금 이제 육사 지금 이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5명 이전하는 문제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중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추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